25번은 아마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앞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화면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좀 문제 크기를 줄이죠. 네.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 첫 번째가 이거죠.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 상태에서 풀기 싫었나봐요. 네, 얘를 변형을 시도를 했잖아요. 맞아? 양변에 2의 n제곱 곱하기 n-1을 곱한 건데 n-이 항상 양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좌우변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가 n 플러스 1제곱이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2의 n 플러스 1제곱이 n 곱하기 n-1보다 크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최소의 자연수인 3일대를 대입해 보시면 좌변은 16, 우변은 6이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K 당연히 3 이상이어야 되죠. n이 3 이상이니까요. 그죠?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건 이제 참인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의 증명 과정의 목표는 뭐냐면 처음에 주어져 있던 2의 n 플러스 1 이게 n-1인데 여기에다가 k 플러스 2를 대입한 형태, 즉 k 플러스 2제곱은 k 플러스 1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려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뭘 택했냐면 이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건 증명은 너무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증명하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얘니까 얘가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 좌변에서 우변을 빼자 이런 관점에 시도를 한 거죠. 빼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바꾸고 있나요? 라고 하면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요. 즉 얘 대신에 뭐를 대입해서 k 곱하기 k-를 대입해서 대신에 같지는 않으니까 부등호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마음 먹은 거라서 저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2 곱하기 k-1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 들어갈 빈칸 찾았으니까 문제 푼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6번을 보겠습니다. 얘는 뭐랑 연결되냐면 이 문제가 놀랍게도 이 문제하고 연결될 건데 이 53번을 지금 풀어본 친구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풀어봤다면 못 풀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53번 문제를 푸는 메인 아이디어가 26번에서 옵니다. 알겠죠? 예. 눈여겨보세요. 자, 26번처럼 여기가 이제 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조차 알려주기 싫었나봐요. 원래 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뭔 차이인데 선생님? 아무 차이 없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거잖아.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지?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 맞지? 그치? 이랬을 때 저 밑에다 써볼게요. 네. 여기가 플러스이면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있어요. 이 밑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 상태에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이게 사라지면서 이런 형태를 얻게 됩니다. 비록 하나를 건너뛰긴 했지만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물론 꼭 이걸로 문제가 풀리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지만 이게 플러스 연결되는 형태의 식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연결되는 것보다 어려운 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사용하시면 뭔가 탈출 경로 하나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 느낌인 거죠. 이런 짓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쓸 건데요, 선생님? 뭘 어디다 써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씩 건너뛰면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차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두 개씩, 그러니까 하나를 건너뛰고 보면 등차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A50이라는 놈은 첫 번째 항 1에다가 그죠? 예. 두 개씩 건너뛰는 짓을 몇 번 하면 나오는 거야? 24번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2 곱하기 24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럼 49입니다. 자, 조금만 부연 설명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AN을 나열해보면 처음엔 1일 거 아니냐. 그 다음에 A2는 뭔지 나도 모르겠다. 알 필요도 없고 A3는 1 더하기 2일 거 아니냐. A4는 뭔지 모르겠다. 알 필요도 없고 A5는 1 더하기 2 곱하기 2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들만 관찰하면 답 내는데 굳이 이것까지 왜 구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AN을 써가지고요. 첫째 항이 1이잖아요. 얘를 AN 플러스 1은 EN 마이너스 AN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그러면 A2를 구하고 싶다는 건 N에 1 넣는 거니까 2에서 A1 빼는 거니까 이것도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3를 구하고 싶다는 건 2를 넣는다는 얘기니까 4에서 A2를 빼는 거니까 이건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 구해보고 얘들끼리만 규칙이 있네? 이렇게 나중에 깨닫는 기법도 있겠죠.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강력해 보이죠. 강력해 보이고 더 어려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이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서 다 수열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행위는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도저히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하는 거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 첫 번째 풀이로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열을 계속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되겠니? 자, 27번 볼게. 첫째 항은 8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건 뭐 이것도 비슷하잖아 지금. AN 플러스 E 마이너스 AN은 마3이다 이거니까 아까 위에가 똑같은 결론을 미리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씩 건너뛰어가지고 이게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주기수열이네. 주기가 8인 주기수열.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수열 AN은 첫째 항이 안 나와 있냐? 8 나와 있네. 8이고요. 둘째 항 나도 몰라 뭔지. 그죠? 예. 셋째 항은 5겠지. 왜냐면 3을 뺀다고 했으니까. 넷째 항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3을 빼면 되니까 넷째 항은 A2-3 아닌가? 다섯 번째 항은 2겠죠. 여기서 3을 빼는 거니까. 여섯 번째 항은 A2-6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은 마일이겠죠. 여덟 번째 항은 A2-9인 거예요. 더 이상 쓸 필요 없고요. 주기수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되는데 얘들만 다 더해볼까? 그럼 합은 얼마 나와요? 4A2 얼마냐? 마이너스 4? 13에서 3 빼고 10, 12, 6, 5 마이너스 4 맞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를 구하면 8이 주기이기 때문에 96번째 항까지밖에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저 반복된 숫자가 12개 나오겠죠. 4A2-4 근데 96까지밖에 안 했잖아. 이 4개는 추가로 다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이 4개를 추가로 더하면 2A2 더하기 10이네요. 그죠? 네. 이게 지금 60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5A2가 100 나오니까 50A2가요. 죄송합니다. 50A2가 100 나오니까 A2는 2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주기수열 때문에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죠. 주기수열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하고 N 플러스 1이 섞여 있고 N 플러스 1과 N이 섞여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점화식을 해석하려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과 같이 연산이 돼 있어야 되고 n은 n과 함께 연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n 곱하기 n 플러스로 나누는 게 현명하겠죠. 양변을 n 곱하기 n 플러스로 나누면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은 nan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될 거고요. 얘가 n번째 항이라고 하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기 때문에 수열 n분의 an의 개차 수열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차 수열 알고 있을 때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거 부분분수 분해로 합을 구하게 생겼으니까 부분분수 분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첫 번째 항이 앞에 거하고 마지막 항이 뒤에 게 남으니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럼 n분의 2n-1입니다. 결과적으로 an은 단순히 그냥 2n-1이었고요. 홀수의 수열이죠.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이라고 하면 홀수 20개의 합이니까 20의 제곱인 4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홀수의 수열이기 때문에 얘를 an 플러스 1 해가지고 n분의 n 더하기 1 an 더하기 n분의 1 해놓고 여기다 1 넣고 a2 넣고 a3 넣고 이 짓 하다 보면 왜 홀수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깨달아서 문제를 풀면 수열이 안 는다는 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규칙을 발견할 수 없는 숫자를 만나면 결국 규칙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계속 하려고 하셔야 돼요. 형사 알았어? 알았냐고? 자, 다음 문제 32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이것도 뭔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무슨 꼴? PQ 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파 얼마니 준영아? 알파 얼마냐고? 뭐라고요? 알파 얼마냐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얼마야? 2잖아. 2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n 플러스 1 플러스 2는 2분의 1 an 플러스 2라고 쓰면 아래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과 같은 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전개해보시면 바로 확인되죠? 그죠? 얘가 n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럼 an 더하기 2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이 얼마냐면 4예요. 그럼 4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니까 an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에 3-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렇지 않나? 네. 자, a9 마이너스 a10 구가 됐는데 마이너스 2는 의미가 없는 거고 2에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7제곱이네요. 그러면 얘가 2에 마이너스 7제곱이죠. 2에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7제곱으로 묶으면 맞잖아?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34번이래. 34번입니다. 얘는 뭐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니까 an은 쉽게 나옵니다. an은 2의 n-1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 점화식을 다시 써보면 bn 플러스 1은 2bn 더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그죠? 얘들아, 이 점화식은 사실은 좀 어려운 점화식이야. 선생님 점화식 개념 강의 다 그런 일이네.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똑똑한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선생님 점화식 그 개념 강의를 보면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FN 꼴. 그죠? 그래서 이 FN, N에 대한 식이죠. Q가 아니고.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유형이 또 세 가지가 분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형태의 점화식인데 사실 최근 교육과정은 여기까지 묻고 있진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P5잖아요. 야, 5개밖에 안 되잖아. 네가 만들어. 이런 뜻이야, 사실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P500이 아니고 P5잖아. 하지만 우리는 점화식의 규칙을 잘 알고 싶기 때문에 이것도 점화식을 해석해서 B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를 단순히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뺀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인접한 두 항사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원래 여기가 Q이면 우리가 풀이법을 알잖아요. 여기가 상수가 되면서 여전히 수열의 규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양변을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왜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냐? 그럼 얘가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b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얘가 저 앞에 2가 있었기 때문에 2의 n제곱분의 b의 n이 되며 얘는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를 n번째 항으로 해석했을 때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등차수열이잖아요. 공차가 4분의 1은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일반항인 2의 n제곱분의 bn이란 놈은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첫째 항은 2네요. 맞잖아. 공차는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n으로 시작하는데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4분의 7이 달려있겠네. 그러니까 이해했니? 따라서 bn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7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4가 분모였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A5 더하기 B5는 A5는 16일 거고요. B5는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112다. 범죄 신고하는 곳이죠. 네. 자, 이런 얘기다. 이렇게 점화식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미적분의 수열 극한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다 숫자 넣어가지고 노가다 띄워버리잖아. 답 나왔다고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뭐 이러면 수학이 늘겠어요. 그러면 안 늘지. 알겠니? 자, 35번 자연수연에 대해서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마찬가지예요. 이항 분리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다 유사해. 맨날 다르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항 분리를 시켜보죠. 그럼 이거 PQ꼴이잖아요. 맞아요. 알파 얼마예요? 마이디네요? 마이너스 1.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AN분의 1 더하기 1이다. 전개해보시면 원래 식하고 똑같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면 AN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비가 2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A7분의 1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2S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95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쉽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 되겠어요? 네. 이 37번이 좀 많이 어려워요. 네. 별표를 한 3개 정도 주고 싶고요. 이 37번은 마찬가지 A6니까 원래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교육과정에서 점화식의 비중을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그냥 1부터 계속 숫자 넣어가지고 6번째 항만 구해라 이런 뜻이고, 그렇게 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지금 A6니까 쉬운 거고, 만약에 A6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점화식인 거거든. 선생님 이거 PQ 할 꼴 아니에요? 네, PQ 할 꼴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왜 아니냐? PQ 할 꼴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한다고 했죠. 얘 지금 1 더하기 마오 더하기 6이 0이냐? 0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PQ 할 꼴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0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이걸 전개해보면 an 플러스의 계수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 나오게 되면서 q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거든.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결국 이것도 뭐 하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등비수열로 바꿔서 문제 풀자는 얘기거든. 그럼 등비수열로 바꾸는 걸 포기할 거냐? 아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여기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뭘 좀 해줘야 될 것 같냐면 여기 앞에 계수가 1이 아닌 상태여서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계수가 1이 아니어서 안 맞으니까 저길 좀 맞게 해봐야겠다 이런 관점인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 P는 나눠서 이쪽 올 거니까 여기 계수도 그냥 하나로 보면 되잖아. 그래서 계수가 두 개 필요한 거지. 여기 들어갈 계수랑 여기 들어갈 계수랑.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때 계수를 뭘 사용하냐면 알파와 베타를 사용합니다. 알파와 베타를 사용한 이유는 이 식을 변형하는 모양을 보면 알아요. 알겠죠? 자, 얘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0이 아닌 경우에는 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지금 전혀 새로운 식이 아니고 우리가 PQ 할 거에서 식을 변형하는 거에서 뭐만 바꾼 거예요? AN의 계수, 여기 AN 플러스 1이에요. 네. AN 플러스 1의 계수를, 즉 AN 플러스 1과 AN의 계수를 1이 아니라 다른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원래 식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AN은 0이다. 이런 형태의 식을 얻게 되거든. 많이 안 많이 친구들? 맞죠? 어차피 저 위에 있는 식도 PQR의 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P로 나누면 그럼 P분의 Q가 알파 더하기 베타고 P분의 R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P분의 Q고 알파 베타가 P분의 R이기 때문에 사실 P분의 Q와 P분의 R은 숫자니까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대칭식의 구조잖아요. 알파와 베타를 위치를 바꿔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식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AN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AN 플러스 1은 알파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AN이라고 쓰셔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이거죠. 이 두 개가 다. 이해됐나요? 네, 이 둘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찾습니다. 이 둘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찾고요. 찾는 과정은 당연히 이런 식인데 이거 써봐야 큰 도움이 안 돼요. 써주긴 할게요. 자, 첫 번째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면 우리가 하던 거와 마찬가지야. 얘를 n번째 항으로 보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등비수열이죠. 제 말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이란 놈은 a2 마이너스 알파 a1 곱하기 베타의 n-1제곱 이게 나옵니다. 맞잖아 친구들아? 맞지? 그 다음에 2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an 이란 놈은
A2 마이너스 베타 A1 곱하기 알파의 n-1제곱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 이걸 변변 빼잖아요? 변변 빼잖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AN은 A2 마이너스 알파 A1 베타의 n-1제곱. 쫄지 마. 이거 다 숫자야. 알겠지? 여기 지금 내가 5분에 적고 있는 거 다 숫자다.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면 그냥 다 숫자일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쪽으로 약분해서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시면 일반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가지고 답을 내봐야 뭔가 크게 얻는 게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이식하고 이식을 써내고 알파 베타를 실제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걸 옆에다 그대로 띄워둔 상태로 왼쪽에다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마 오늘 이 문제 하고 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내 생각에. 알겠죠? 니네 이거 잘 봐. 너네 수학 1 할 때 학교에 뭐 세특이니 뭐니 뭐 수학 수행평가니 뭐니 적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특히 기말 부분에서 이걸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거든. 그걸 구하는 과정을 제출하면 학교 선생님들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때 가서 니네 나한테 이거 또 물어볼 거야.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그걸 써야 되는데 도저히 쓸 게 없는데 전에 들었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걸 내고 싶은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30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A 좀 확대를 좀 시키고 싶은데 이게 최대네. 이거 줄이면 안 보일까? 안 보이네. 적당히 할게요.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방금 봤던 내용이라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베타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왜 이런 모양 만드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합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기회수를 바꿔서 맞춰준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전개해 보시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베타 an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6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는 아주 쉬워요. 왜냐면 합이 5이고 곱이 6인 두 수는 2하고 3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방정식 세워서 그 내용식 써야 되거든요. 그 방정식을 이 수열의 점화식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교육과정 벗어나니까 그냥 그런 것만 하시면 되고 알겠죠? 예. 몰라도 돼요. 여기서 알파 베타는 2, 3일 수도 있고 3, 2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성립하는 겁니다. 알파 2, 베타에 3을 넣어도 성립하고 알파에 3, 베타에 2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한테 성립하는 식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이것도 성립하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이것도 성립한다고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점화식에서 얘를 n번째 항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보면 첫째 항은 a2 마이너스 2a1이니까 2가 되겠어요.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마찬가지 요거 n번째 항 요거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면 첫째 항은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은 그냥 2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변변 빼보면 an이란 놈이 2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1제곱이고 구하라는 건 a6니까 6 대입하시면 486 마이너스 32가 돼서 답은 454가 돼요. 이거 일일이 구해도 숫자가 꽤 크기 때문에 좀 살짝 짜증날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점화식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내신 문제로 풀었었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요. 근데 니네 지금 이 일반항의 모양 좀 봐봐.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저기다가 1부터 숫자 넣어가지고 숫자 쑥 나열해보면 이 규칙이 보일 것 같냐? 퍽이나 보이겠다. 이게 퍽이나 보이겠어. 절대 안 보이지. 야, 숫자 보고 이 식이 떠오른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천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떠올라. 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여러분 점화식 이렇게 재밌어요. 어때요? 꿀잼이죠? 꿀잼이 아니야. 꿀잼이잖아. 그제? 네. 덧붙여서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이용하면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문제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화면을 얘로 바꿔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형태냐면 점화식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알겠죠?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은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즉 앞에 두 개의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과 둘째 항은 1인 경우 얘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이 달라지면 피보나치 수열 아니에요. 뭐 n 나치 수열 이름 따로 있는데 아무튼 첫째 항과 둘째 항이 1인 경우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얘를 만들어 보면 an은 1, 1, 2, 3, 5, 8, 13, 21, 35 생각보다 제가 수열을 매우 자유롭게 빨리빨리 써내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은 점화식이 불리하고 일반항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자 이것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으로 수열의 항을 써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편한가 편리한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가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0이니까 인접한 세 항사의 관계식이긴 한데 얘의 계수하고 얘의 계수하고 얘의 계수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PQR 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an 플러스 1은 베타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두 번째 식은 쓰다 많아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어서. 그럼 얘를 전개하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an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어야 되고 알파 베타도 1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됐냐 안 됐냐 아가들? 이해됐잖아.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마이디어. 네. 즉 이 말은 알파랑 베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 실근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실근을 구해서 대입하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풀이가 그는 구해서 대입하지 않고 일단 알파 벡터로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식이 정리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식은 두 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식 하나하고 이 식 하나하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an 플러스 1은 알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an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을 구해보죠. 그럼 첫째 항은 얼마니? 1 마이너스 알파네. 그지? 그 다음에 베타에 n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해됐죠? 두 번째 식에서 구해볼게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an은 첫째 항 얼마니? 1 마이너스 베타죠?
그리고 알파의 n-1제곱입니다. 이 두 식을 변변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an은 1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n-1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알파의 n-1제곱 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an을 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거든. 1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고, 그러면 베타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n제곱으로 쓸 수 있다.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그지? 근데 근의 공식으로 얘 근을 구해보잖아. x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뿔마 루트 5야. 맞잖아. 편의상 알파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고 베타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할게. 알겠지? 분모에는 두 근의 차잖아요. 그죠? 얼마 나와요? 루트 5 나와요. 그럼 분모는 루트 5고 분자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에 n제곱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에 n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 2, 3, 4 넣어갖고 이거 쓰고 싶어요? 진심으로? 진심이야? 진심이냐고. 이거 아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편하다고 드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일반항이 편한 수열만 지금까지 계속 봐왔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열 잘 못하니까 일반항이 편한 수열들 위주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하죠.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면 우리한테 그래도 꽤 가까운 수열이에요. 많이 본 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항 써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쓰고 싶지가 않죠. 점화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아, 점화식 진짜 훌륭하구나. 이것도 뭐 점화식이 너무 좋으니까 점화식 예찬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열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항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어내는 게 편리한 수열이 있고 점화식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어내는 게 편리한 수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항과 점화식을 둘 다 적당히 잘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학습은 존나 일반항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점화식으로 땡겨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몹시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만약에 학교 수행평가에서 막 이런 거를 해오라고 그러니까 뭐 수열 이용해서 뭘 해와라 이런 거 시키잖아. 시키면 이런 거 해가면 되게 좋긴 하지. 물론 이제 뭐 보고서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척 이렇게 좀 적당히 잘 꾸며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이거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요.